물결 아래 숨겨진 나의 이름. 2025년 11월 태국 남부. 3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자동차는 종이배처럼 떠내려갔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 노인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62세. 말레이시아 국적. 이름은 하딘 사말. 겉으로 보기엔 국경 마을에서 장비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40년 전 한국 공병대 기술자들이 쥐어준 공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것은 단 하나. 형님은 영웅은 원래 조용한 법입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남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노인은 수백 명의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딘 사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사흘에 관한 것입니다. 300년 만의 폭우, 그리고 그 물결 아래 숨겨져 있던 저의 진짜 이름에 관한 이야기죠. 물이 아니라 시간이 무너졌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관광객도 별로 없고 주민들도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선 우기에 비가 오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죠. 가게 앞 배수로에서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멈추겠지. 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오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로가 강이 되어버린 거죠. 자동차들이 물 위에 둥둥 떠올랐고 전봇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물살 속에서요. 저는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거든요. 침수된 거리 한복판에 트럭 한 대가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 선명한 태극 마크. 한국인 자원봉사팀의 트럭이었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40년 전, 저는 대한민국 군에 파병된 공병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는데도요. 그들은 제게 처음으로 공구를 쥐어줬고 처음으로 도면 읽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형님은 영웅은 원래 조용한 법입니다.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왜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걸까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비가 아니구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물살이 발목을 덮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날 처음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나는 다시 공구함을 열었다.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마을 회관까지 도착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전기는 끊겼습니다. 통신도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인 기술자들이 제 손에 처음으로 공구를 쥐어줬을 때부터 남아있던 흔적이었죠. 그때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공구는 형님 손에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수였으니까요.
진짜 기술자는 그들이었고 저는 그들을 돕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야이 완전히 잠겼답니다. 병원까지 물에 잠겼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야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마저 잠겼다면 구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였죠. 구조가 안 오면 여긴 다 죽는다. 저는 손바닥에 기름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기 끊기기 전에 펌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냥 동네 수리점 노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 순간 한 젊은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요? 펌프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녀석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아니,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평생 숨어 살았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가게에서 가져온 낡은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제게 준 공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구를 하나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사람 살려본 적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펌프를 완성해야 한다. 노인은 도면을 꺼냈다. 피난소의 구석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이미 6시간이 지났죠.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국 공병대와 함께 그려두었던 비상 배수 장비 도면. 40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침수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함께 설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도면 위에 비추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래떡처럼 굵은 펌프 호스 방수 테이프 오토바이 엔진. 이건 고급 장비가 필요 없는 설계였습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국 기술자들이 특별히 고안한 것이었죠.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도면 하나면 어디서든 물 뺄 수 있습니다. 꼭 간직하세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쓰겠어.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순간, 이 도면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이었으면 지금쯤 벌써 만들고 있겠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피난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재주 있어 보이는 노인 몇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만드시려고요? 저는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펌프입니다. 이걸 만들면 물을 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친구들한테요. 그 순간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이란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기술이다. 그들이 내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 노인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뭐 하면 됩니까?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바닥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버려진 오토바이 엔진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재료를 모았습니다. 제 손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물이 빠지지 않는다. 새벽 5시. 우리는 드디어 임시 펌프를 완성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에 호스를 연결하고 방수 테이프로 이음새를 막았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저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펌프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된다. 물이 빠지고 있어요. 저는 펌프 옆에 쭈그려 앉아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그때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물살이 더 거세졌습니다. 펌프가 빨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왜 이러지? 저는 고개를 들어 상류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윗마을 둑이 터졌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둑이 터졌다고. 저는 펌프에 귀를 대며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소리가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 돼, 이 엔진 버티지 못해. 물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펌프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펌프 위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펌프로 이 엄청난 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40년 전 한국 기술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기계가 죽어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되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 기계가 죽으면 내가 살리면 된다. 저는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펌프 하나로는 안 됩니다. 수동으로 물을 퍼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동으로요? 어떻게요? 저는 양동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줄을 서서 물을 퍼냅니다. 우리 힘으로.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해봅시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 죽느니. 하나둘씩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맨 앞에 서서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펌프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묵직한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나를 살렸다. 물보라를 가르며 다가오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해군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KUREA DISASTER RELIEF 한국 구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차량이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딘 형님, 그때 말레이 구조 현장에서 함께 하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기억한다고. 그 대원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형님이랑 같이 일하셨습니다. 도면 아직 갖고 계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대원이 도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다. 이 도면이면 우리 장비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구조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이 지역 형님이 지켜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전 젊은 한국 기술자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영웅은 원래 조용한 법입니다. 그래, 나는 영웅이 아니었어. 그냥 숨어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한국 구조대장은 저를 영웅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듈식 펌프, 대용량 호스, 비상 발전기. 저는 도면을 펼치며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호스를 여기에 연결하고 펌프 압력을 이 수치로 맞추면. 한국 구조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역시 전문가시네요. 전문가.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저는 평생 스스로를 조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1시간 만에 새로운 배수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기술과 제가 만든 임시 장비가 하나로 연결된 거죠. 저는 펌프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쏴아.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물살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호스가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장비가 사람을 잡을 뻔했다. 호스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저는 호스 연결부를 확인하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상류에서 엄청난 물살이 밀려왔습니다. 둑에서 추가로 물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호스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휘청. 호스가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피난온 아이들이 모여있던 건물 쪽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몸이 먼저 뛰었습니다. 호스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발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물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란 빛만 보였습니다. 물속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지만 몸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못해서. 저는 체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 허리춤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끈이었습니다. 작업용 끈. 저는 본능적으로 그 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병대에게 배웠던 그 특수 매듭법.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형님, 이 매듭은 어떤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건 항상 이 매듭이에요. 저는 물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끈을 호스에 감았습니다. 매듭을 묶었습니다. 한국식 결속법.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 그리고 호스를 몸에 감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물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호스가 건물 난간에 걸렸습니다. 제 몸이 멈췄습니다. 그때 한국식 결속법이 떠올랐다. 물 위로 머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호스는 난간에 걸려 있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물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형님, 버티세요. 한국 구조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난간 위에서 밧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외쳤습니다. 펌프 다시 가동. 호스 연결 확인.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호스가 다시 고정됐습니다. 펌프가 재가동됐습니다. 쏴아.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점점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진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저는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끝났구나. 그때 한국 구조대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우리 아버지가 형님한테 공구 드린 거 형님이 오늘 갚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40년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살린 겁니다. 한국 친구들이요. 한국 구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 말씀 제가 아버지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홍수는 잦아들었습니다. 사흘간의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피난소에는 서서히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단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저를 둘러싸며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펌프 옆으로 슬쩍 빠졌습니다. 그리고 펌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 한국 구조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한국이 형님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말없이 파이프의 기름 얼룩을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이 기름 얼룩, 한국 기술자들이 제 손에 남긴 흔적, 그게 오늘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구조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영웅입니다. 영웅.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국 주민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딘 아저씨. 그 소리가 물결처럼 가슴에 스며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살렸어요?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를 살린 건 따로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손에 들린 낡은 공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공구 한국 친구들이 아저씨한테 줬던 거야. 그 친구들이 오늘 우리를 살린 거야. 아이가 공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펌프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햇빛이 펌프 위에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영웅은 원래 조용한 법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 뜻을 알겠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진다. 빛이 비추는 펌프와 손에 남은 기름 자국이 마지막으로 보인다.